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를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년생활백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서울 강북구에 살던 김모 씨, 67세이신데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다가 예상치 못한 3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김 씨가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일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절망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자식들을 위해 집을 물려주려다 거액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만 하면 이런 참사를 완전히 피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100%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한 번에 몰아서 증여하는 실수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5억이면 괜찮겠지? 우리 집이 5억인데 자녀 증여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세금은 얼마 안 나오겠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5년 현재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는 10년간 단 5천만 원뿐입니다. 그럼 5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억 원이고요. 여기서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4억 5천만 원이 나와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에는 30% 세율이 적용되어서 약 1억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럼 똑똑한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10년 분산 증여 전략입니다. 먼저 올해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이 0원이고요. 10년 후에 다시 공제한도를 활용하면 역시 세금이 없어요. 남은 금액은 배우자와 공동증여로 처리하시고 자녀 결혼 시점에는 혼인공제 1억 원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5억 원을 물려줘도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시가를 속이려는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되겠지? 이것이 감옥행 티켓입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공시지가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의 박모 씨, 63세이신데요. 3억 원으로 신고했던 아파트가 국세청 감정평가에서 5억 원으로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억 원 차액에 대한 추가 증여세로 6천만 원, 무신고 가산세의 40%로 2,400만 원, 총 추징세액이 8,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럼 안전한 대응 전략은 뭘까요? 먼저 주변 실거래가를 조사하세요. 부동산 114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같은 평형, 같은 층수의 최근 거래 사례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문 감정평가를 미리 받으세요. 증여 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서를 준비하면 비용은 50에서 100만 원 들지만 수억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증여 시기를 조절하세요.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증여하면 시가가 낮아져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증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리 물려주면 상속세가 없어지겠지?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거든요.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인천의 최모 씨, 69세이신데 아들에게 8억 원짜리 집을 미리 증여했어요. 5년 후에 최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낸 증여세가 2억 원, 상속 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억 5천만 원, 총 세금이 3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미리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만 2억 원 정도였을 텐데 오히려 1억 5천만 원을 더 낸 셈이죠. 그럼 현명한 상속증여 통합 전략은 뭘까요? 핵심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자산 규모를 파악하시고 상속세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2025년부터 상속세 10% 세율 적용 구간이 20억 원으로 확대됐거든요. 그 다음 증여세대 상속세 손익분기점을 찾아서
연차별 증여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들 결혼이나 출산 시점의 공제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긴급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확인해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첫째, 현재 보유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세요. 3개월 이내 거래 사례를 최소 5건 이상 수집하세요. 둘째, 가족 구성원별 증여공제 한도를 계산하세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셋째, 기존 증여 내역을 점검하세요. 10년 이내 증여 기록을 확인하고 남은 공제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넷째, 상속세 예상액을 간이 계산해 보세요. 전체 자산에서 기본 공제 2억 원을 차감하고 자녀 수에 5천만 원씩 곱한 금액을 추가 공제하면 됩니다. 다섯째, 전문가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세무사 상담이 필수고 가족 증여 전문 변호사 자문도 검토해 보세요. 위험 신호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해요.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계시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증여한 적이 있거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요. 이런 경우라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과 치밀한 계획만 있다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최대한의 자산을 물려줄 수 있거든요. 세금은 잘 알고 대비하면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모르고 넘어가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증여는 한 번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회성 결정이거든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세금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생활백서는 언제나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